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의 멋진 날입니다. 저는 지금 덕수궁에 와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낙엽이 휘날리고 마치 낙엽이 눈처럼 쌓여서 그 낙엽 위를 걸으면서 한 해가 저무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덕수궁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또는 최후의 황궁입니다. 왕궁이 아니고 황궁, 엠플러스 팰리스죠. 17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황제의 궁전이 바로 이 덕수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운궁으로 불렸습니다. 이 경운궁의 역사는 15세기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월산대군 등 귀족들이 이 근방에 살고 있었는데 1592년 임진왜란이 났습니다. 선조는 북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서울이 수복되자 돌아왔습니다. 궁궐이 다 불타고 남은 곳은 이곳 귀족들 저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임시 거처로 정해서 궁을 급조했습니다. 경운궁이라 붙였습니다. 이런 궁전을 정궁이라 하지 않고 행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광해군이 등극을 했습니다. 1611년에 광해군은 창덕궁이 재건되니까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1611년에. 그 뒤에 이 궁궐은 궁전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1897년에 고종이 제 뒤쪽으로 있는 러시아 공사관에서의 1년간 피신 생활을 끝내고 그것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만 돌아와서 바로 제가 있는 이곳 경운궁에 살게 되었고, 이 경운궁이 1897년 대한제국으로 국호가 바뀌고 황제가 되면서 황궁이 되었습니다. 황궁. 그러다가 1907년 고종이 일제의 압박을 받고 해이금 일사사건의 책임을 지고 황제의 직위를 아들에게 넘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순조죠. 순종은 창덕궁으로 옮기고 이 자리가 퇴위한 고종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덕수궁이라고 불렸습니다. 덕수궁, 오래오래 살라는 뜻이죠. 덕수궁. 그래서 1907년부터 덕수궁이라고 불렸습니다. 황궁으로 만들 때 이 당시의 경운궁 안에 서양식 건물들을 여러 개 지었습니다. 바로 저 왼쪽에 보이는 석조전, 영국 건축사가 설계한 석조전, 신고전주의 건물입니다. 저것을 고종은 거소로 침소로 사용했습니다. 신고전주의 석조전.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은 지금 미술관으로 서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일제시대 때 정축된 것입니다. 저 신고전주의 건축의 형식을 보면은 아마 로마 시대 건물을 연상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식의 건축물을 유행시킨 사람이 16세기 이탈리아 북쪽에 비센차라는 곳에서 로툰다를 만든 팔라디오인데, 그분의 건축 방식이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미국에 도입되어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공공건물이 다 로마식 건축물 양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면은 마치 로마에 온 기분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 방식이 명치유신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에 들어갔고 일본을 거쳐서 또 한국에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저 석조전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주변에는 저 서울시청 건물이 맞은편에 보이고 프레스센터가 보이고 파이낸스 센터가 보이고 코리아나 호텔이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 오피시아 건물이 보이고 빙 고층 건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 롯데 호텔도 보이고요. 프라자 호텔도 보이고 한화 빌딩도 보이고 옛날 대법원 자리도 요 길 건너편에 있었고 여기가 정동의 아주 명소입니다. 이 주변에는 지금은 미국 대사관저 그리고 러시아 대사관, 영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이 궁을 지을 때 이미 이 주변에는 외국 공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궁을 지을 때가 아니죠. 이 궁을 확장할 때, 황궁으로 확장할 때 이렇게 틀을 충분히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조금 작지만은 소담한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겪은 덕수궁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은 중화전이죠. 중화전. 신하들이 황제에게 도열해가지고 조회를 했던 곳이 저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한국이 어려우면은 우리나라가 다시 19세기 말로 돌아간다고 걱정을 하는데 19세기 말 고종이 제국주의 물결에 휩쓸려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그 흔적이 바로 이 덕숭을 내려다보는 주변의 이런 고층 건물군입니다. 대한민국은 19세기 말의 조선도 아니고 20세기 초의 대한제국도 아니고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8대 군사강국, 세계 5대 공업국, 그리고 세계 22의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선동 세력에 영혼을 빼앗기면은 국가적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건설한 이 눈에 보이는 이 문명이, 제도가, 국민들의 높은 생활 수준이, 그리고 강력한 기업이, 그리고 복지제도가 이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문명의 반격이 곧 일어날 것이란 예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